2025년도 상반기 새해가 밝아왔고요. 상반기에 국내 증시의 관심 유효 업종은 무엇일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홈 IoT.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S 관련 단기 모멘텀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화두가 뭐라 그랬어요? AI, 로봇, 홈 IoT가 될 것인데, 홈 IoT 관련해서도 아마 이슈가 될 확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나간 거고,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AI 관련해갖고 접목해갖고 넣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뿜뿜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테마성 움직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있는 대형주는 사실은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크게 주가에는 변동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전례들을 보면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테마성 움직임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관련해가지고 한번 체크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연말에 어땠어요? 부양책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2024년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접근하자고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양책을 사실은 계속 쏟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마지막에는 좀 세게 쏟아냈던 거고요. 왜? 워낙에 민심이 안 좋아지고 내년에 또 경기를 방어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얘네들도 한 거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를 계속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좀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진짜 세게 때리게 되면 얘네는 위안화를 가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자국 통화를 조금 가치를 낮춰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한마디로 관세로 가격을 높여버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양책들을 그런 걸 확인을 하고 3월에 전인대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600조 원 정도의 특별국채 발행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흐름은 제한적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크고요.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 나오면 증시는 상승했다가 또 빠지겠죠. 이게 어떠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중국 증시를 화랑으로 만들고 막 터쳐버리고 그럴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중국 관련주는 그래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고점 대비 8%에서 10% 이상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천천히 나눠서 매수를 한 뒤에 그리고 상승 시에 매도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진다. 근데 생각보다 내 손절 라인에 닿았다. 그럼 과감 없이 잘라버리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만 중국 관련주는 나눠서 천천히 하는 쪽으로 말씀을 여전히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게임은 내년에도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도 그래도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해외에서 흥행작이 있고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흥행을 했다라는 거는 달러로 수입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수입은 가만히 있어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월급을 주는데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투자는 외국에서 잘 되고 있는 애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월급을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환차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은. 엔터는 사실은 연말에 계속 꾸준히 이건 좀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보신 분들 엔터로 수익 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어떤 종목을 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근데 엔터는 확실히 이제 수급도 매일 짚어드렸고 8월 5일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아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을 2025년도 바라보면은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월드 투어를 돕니다. 그리고 방탄이 또 이제 완전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거 스트레이키즈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외국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거의 월드 투어 돌고 있어요 지금. 2025년도에 자체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말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엔터도 특히나 이제 뭐 월드 투어 돌고 그러면 달러로 결제받잖아요. 환차익도 가능한 상황이어갖고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가 엔터하고 게임 섹터다. 그래서 연말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반반 치킨입니다. 낙폭이 과대한 측면이 좀 있어요. 현재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이 확정됐고 한숨 돌린 거는 긍정적인데, 그리고 차기 HBM4 이슈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연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각 사별로 밸류체인별로 움직임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갖고 국내에서도 삼전이냐 SK 하이닉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생태계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환이 되고 있고 가격들이 다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산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밀어내기나 덤핑이나 이런 부분이 와갖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내년에 다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급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또 이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봐야 되는데, 삼전 같은 경우에 많이 내린 가격이 깡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한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여기서 상승도 크게 나올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삼전을 보실 땐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긍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측면들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2차 전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애먹고 있는 곳이 이 2차 전지일 겁니다. 가장 애를 먹고 있고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많이 연말에 손절했습니다. 손절 진짜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건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 맞아갖고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9월부터.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채널도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 손절했어요, 미장으로 갔어요, 혹은 다른 걸로 갈아탔어요 하시는 분이 댓글로도 많고, 제가 체감이 되는 거는 실제로 제 동시 접속자 수에서 체감이 많이 됩니다. 제가 2차 전지만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2차 전지를 저도 좋게 보고 있고 꾸준히 좀 다뤘던 채널 중에 하나예요.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제가 1시간 10분 동안 다뤄지는 이 콘텐츠 가운데 그래도 시황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가지는 꼭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하려고 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떨어져 나간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호재일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배 아픈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수급적으로 봤을 땐 용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떨어져 나갈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증시에서 나오는 격언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몰려있던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개미털기인데, 얘네는 개미털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사실은 각자 해야 되는 건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실제로 IRA의 변동의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상승시킬 모멘텀도 없고 하락시킬 그런 악재도 더는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지만, 지금 시황이 안 좋다 그러면 시장이랑 같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고, 빠질 때는 지금 유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툭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섹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져? 이유가 그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매물이 없어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살 거예요 그러면서 쫙 받쳐줬는데 그런 받쳐주는 매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리도 없지만 하락을 할 때는 그냥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면 툭툭툭 빠지는 거죠. 실제로 호가창들 보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확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실제 IRA의 변화 정도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적을 꼭 보셔야 되는 게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오고 그다음 내년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데 4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5년 1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24년 연말이 바닥이라고 그 각 사들도 예측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좀 변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바닥 확인이 될 경우에는 뭐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일 텐데, 바닥 확인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방향성 탐색을 조금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도에 크게 상승을 한 섹터입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긴 해요. 다만 이게 많이 오른 주가가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매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매수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 이거는 좀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산업의 구조상 내년도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는 여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드론,
애들도 꼭 넣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드론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로봇,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원전, 자율주행, 드론 이런 애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근데 관련 산업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적이긴 한데 주가의 움직임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거하고 고려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잘 못 움직이는 부분. 그다음에 두산그룹주가 이게 대장주인데 두산그룹주 가운데에서 두산에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그룹 내에서 요번에 뭐 합병도 하다가 취소가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못 갔어요. 가치 인정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럼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얘네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이런 거면 실제로 테슬라하고 협업을 하는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면 협업을 하는지, 아니면 미국 주요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가지고 MOU가 있는지, 최소한 이런 기업들을 빨리빨리 꼽아보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아우 나는 국장 안 해. 그쵸? 그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속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요 정도로 여기다가 뭐 드론 정도, 그다음 원전 이 정도 그냥 관심 유협종으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그렇다면은 좋은 2025년 상반기에 눈여겨 볼 만한 업종이 있었다면 제한적인 흐름이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일까요? 자, 그냥 이거는 뭐 하나하나씩 할 필요도 없고 뭐 대체적으로 이럽니다. 건설 왜 그래요? 금리는 낮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대한민국만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팔려요. 미분양이 늘어나요. 주택시장 거래 절벽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의 지금 대체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에 너무나도 모든 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살리기를 안 하고 그냥 아예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안 살리자니 이건 진짜 경기가 폭망할 것 같고 부동산을 계속 살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경기 즉 부동산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건 아니거든요.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미 연말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좋아질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왜 너무 비싸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보면 예전에 이제 분양 받으면 로또 그랬잖아요. 그게 안 돼요. 미분양을 털어내려고 뭐 안간힘을 쓴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조건이 뭐 계약금을 적게 내고 나머지 무이자 그러는데 너무 비싸요. 지방 같은 데도 너무 비싸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낮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가 그래서 그렇고 예컨대 뭐가 있냐면은 효성중공업만 봐도 효성중공업이 지금 전력전선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올해 주가가. 근데 이 안에 효성중공업 안에는 건설이 있어요. 건설인데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시죠? 여기서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은 실적이 지금 좋을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도 2025년도에도 사실은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건설주는 싼 게 메리트긴 하고 PBR이 너무 낮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자산 가치부터 해가지고. 다만 얘네들이 갈만한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 화학 철강은 중국 관련이에요. 중국 경기 둔화, 적자 지속. 뭐 그래갖고 화학도 내년에 쉽지 않아 보이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 덤핑. 예, 그리고 이제 관세 맞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로 하면 이제 달러화 결제 있고 그래갖고 지난해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또 덤핑이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고 후판 가격 아직까지 철강은 조선사들하고 정리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은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은 미국 쪽에 달러가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손실이 커지는 구조인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손실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요 투자자들의 엑시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모펀드들도 많이 샀고요. 그래갖고 주요 투자들의 엑시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내수 침체 가능성이 지금 이미 침체죠. 사실은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이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기업들은 진짜 힘들 겁니다. 이제 거의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거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은 기업들도 올해 저도 이 기업 관계자들 만나보면 올해 번 걸 가지고 이미 어떤 기업들은 살아났냐면은 유보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 그래서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업력이 좀 길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왜냐면은 대표이사가 역량이 이때 중요하다는 게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번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정도, 3년 정도 기업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해도 괜찮은 기업이 있어요. 올해 장사 잘한 거 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그냥 흥청망청 써버렸거나 성과급 지급하고 그러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원재료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면은 완전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외국에서 원자재 사갖고 외국에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 삼양이나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가는 거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통적으로는 강달러 기조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최소한 연초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확률이 높겠죠. 환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팔아도 이익이 적어지거나 팔았는데 손해를 보거나 즉 이익 마진 구조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안정되는 국면까지 노이즈가 계속될 수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도 제가 드려야 돼요. 항상. 그쵸? 너무 그냥 꿈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만약에 가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쨌든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상반기 지나면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해소가 되던지 좀 급속도로 그 급물살을 타거나 그러면은 환율이 갑자기 내려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하고 환율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묶이면 안 되는데 묶여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으로 삼으시는 것도 연초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